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실 때 최근 대출, 최근 채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아마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시면 최근 대출이 많거나 최근 채무가 많다고 하면 개인회생 할 때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심지어는 개인회생이 기각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할 때도 이 최근 대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개인회생 할 때 다 문제가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대출도 종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한 5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 대출을 5가지 종류로 제가 구별을 좀 해보고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문제가 또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그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가장 요즘에 많은 부분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사업자금이랑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 같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부분의 대출을 최근에 많이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가계대출보다도 훨씬 많이 증가한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까지 해서 그 규모가 259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그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그 한계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대출들을 많이들 받아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가계대출보다도 훨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이 가게가 더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돈들은 아무리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주의할 부분 없는지 말씀드려보면, 법원에서는 대출금을 최근에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일일이 소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금융자료, 통장거래 내역이라든가 카드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그걸 일일이 다 소명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최근에 받았다고 하면 그 최종적인 사용처가 어딘지를 소명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지출 내역을 다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그래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셔서 사용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현금으로 돈을 뽑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그 돈을 최종적으로 어디다 썼는지를 소명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 인출해서 사용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내가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흔히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돌려막기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서 소명도 가능하죠. 또 채무 변제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제출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금융기관의 채무를 돌려막는 것, 이거는 법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주변에 지인들한테 빌렸던 돈, 이런 것들을 변제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개인분한테 빌렸던 금융자료까지 제출을 하고 빌렸던 돈을 갚은 거다라는 걸 소명하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편파 변제라고 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출받은 돈으로 개인 채권자의 돈을 갚아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또 대출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상담을 오시는 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고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보다 좀 상황이 절박하세요.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시게 되는 분들을 보면 기존에 이미 대출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대환대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금리가 낮은 그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 알아보시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어려운 사정에 있던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몇 천만 원의 또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정말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하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경찰서에 빨리 신고를 해주시고
신고를 하시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거든요. 이것을 발급해 주시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시고 고소장하고 고소장 접수 확인원을 첨부해서 같이 들어가면 법원에서도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본 분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기를 당하신 경우와 관련해서 주의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보통 카드론에서 인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꾼들한테 돈을 넘겨주게 되시는데 이 카드론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또 돈을 빌려서 그 카드론을 갚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 최근 대출 받아서 개인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주면 이걸 편파 변제다라고 보시는 회생위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고 하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신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이걸 먼저 받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셔야지 내가 주변 지인들, 가족들 돈까지 빌려서 이걸 돌려먹다가 오시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최근에 대출금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를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들 채무, 내 배우자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 배우자의 카드 값을 갚아준다던가 우리 배우자의 높은 금리에 대출금을 상환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이거는 다 문제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 모든 대출금의 최종적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 통장에 대출금 입금이 되자마자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배우자 통장까지도 그 자료를 요청하시고 최종적인 사용처까지 검토하세요. 근데 배우자가 자기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문제를 삼으셔서 청산가치에 반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출을 받아서 가족들 채무를 갚아주거나 가족들에게 돈으로 증여해 주거나 이런 행위는 하시면 개인회생 할 때 문제가 되신다.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출이 많아지셔서 상담 오시는 경우 5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있는 경우예요.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도박을 하셨거나 주식을 하셨거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셨거나 뭐 사행성 게임 이런 데 지출하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 부분이 걱정도 제일 많이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에도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도박이나 주식, 비트코인 쪽에 투자하셨다가 손실이 크신 분들은 그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높여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제기간도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늘어나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생계비를 일정 부분 줄여서까지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개인회생 기각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뭐 도박이라든가 주식 비트코인을 사용하셔서 최근에 대출이 크게 많아지신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기각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변제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수준에서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다 받으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박이나 이런 사행성 행위를 하셔서 빚이 늘어나신 분들은 꼭 신청 전에 이 단도박을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도 받아보시고 상담 확인서도 받아서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이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실천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개인회생 준비하시면 가장 많이 듣게 되신 단어일 거고 또 가장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최근 채무, 최근에 대출이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